그 도로명 주소 API를 공개 데이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는 그런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터 크리트 해가지고 이번에는 집 파인더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을 하는 것까지는 크게 검색을 할 때는 HTTP 통신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뭔가 설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펍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펍에 가가지고 찾아보시면은 구글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HTTP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은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이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 플러터에서 pub add http 이렇게 명령 내려주시면 설치가 되고요. 이게 이제 다트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위에 이제 다트 명령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요. 아니면은 직접 이제 디펜던시 파일을 열어가지고 디펜던시에 HTTP 버전을 이렇게 추가를 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희는 터미널 이용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HTTP에 대한 부분들 추가를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 들어가냐면 pubspec이라는 파일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HTTP가 이렇게 추가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펜던시 아래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 놓고요. 간단하게 화면 구성을 조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 자체는 조금 전에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검색하는 창이 위에 있고 결과가 밑에 나오고 이렇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주소 검색 이 부분 자체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이번에도 플로팅 버튼은 필요가 없습니다. 플로팅 버튼은 통째로 비워주기로 하고요. 센터 정렬은 필요 없고 컬럼만 있으면 됩니다. 저희는 여기 컬럼까지만 이렇게 자르고 센터 부분 가지고 와서요. 컬럼 집어넣고요. 주석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자, 컬럼은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이제 넣고요. 자, 컬럼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여기 이제 먼저 자, 로우가 하나 필요하고 children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자, expanded 넣고요. expanded 안에다가는 텍스트 필드를 넣습니다. 컨트롤러는 아직 안 만들었지만 그리고 그 뒤에다가는 elevated 버튼 해가지고 넣고 엘리베이티드 버튼에다가는 텍스트로 해서 검색이라고 넣어주는 걸로 UI는 대략 마무리를 입력하는 UI는 이 정도 잡아 놓고요. 텍스트 필드에 컨트롤러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 지워주고
자,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라고 해가지고 컨트롤러 하나 선언하고, 그래서 저 컨트롤러를 이렇게 텍스트 필드에 할당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검색하고 검색 버튼 있고 이런 형태로 입력하는 부분 UI는 다 잡았습니다. 밑에 이제 결과 나오는 부분을 표시를 이제 여기 결과 나오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결과 나오는 부분을 만들기 전에 저희는 API 연결 먼저 좀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I는 여기 API 신청하기 쪽을 가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도로명 주소로 할 거고요. 검색 API고 민간 기관이고, 뭐 개인 목적이니 그냥 업체나 기관명은 본인 이름으로 하고, 자, UR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뭐 서비스 하는 거라면 서비스 URL이 있을 텐데, 지금은 없으니까 그냥 뭐 개인 홈페이지 도메인을 넣거나 혹은 뭐 GitHub 이제 주소 같은 것들을 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용도는 이제 운영하고 개발 중에서 개발로 하고, 그런 다음에 기간은 조금 뭐 길게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 넣고 이제 신청을 하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이게 본인 인증 없이 진행을 한 거고, 개발키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지를 벗어나면은 이걸 다시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승인 키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 복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페이지를 떠나지 않고 이 페이지에서 이어서 작업을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키 복사를 해 놓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그 검색하는 부분에서, 자, 검색하는 부분을 이제 작성을 해줄 건데요. 음, 여기 그 검색할 때 파라미터 전달하는 부분들을 보면, 잠시만요. 이걸 아직도 내용을 그 jQuery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이걸 보고 작성하는 게 훨씬 낫겠군요. 자, 지금 뭔가 딴 거 복사하다가 제가 키를 날려먹을까봐 일단 저기 화면에다가 붙여넣기를 좀 해놓고, 자, 아까 이제 HTTP 저희가 이용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HTTP 이용을 하는데, HTT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기본으로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따로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위에 임포트를 해줘야 하고요. 자, 이제 임포트하는 건 다 패키지로 이제 보통 시작을 하고, HTTP 안에 HTTP 다트라고 있습니다. 이거 다 임포트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임포트를 해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그 as 이용을 해가지고요. as 키워드 이용해서 이렇게 HTTP라는 걸로 하나로 다 묶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HTTP 안에는 뭐 포스트 뭐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포스트 같은 함수를 HTTP의 포스트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기 위해서, 얘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여기에 알리아스를 이렇게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임포트하고 안 써서 그냥 경고가 나온 거군요.
자, 그래서 사용은 HTTP에 포스트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앞쪽에는 이제 그 호출을 할 주소가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이제 먼저 HTTP에서 여기 이제 크게 들어가는 거는 주소, 그리고 그 요청 본문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결과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HTTP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조금 사용법이 엄격하게 지정이 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게 조금 어, 뭐 이제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귀찮기는 하지만 귀찮은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좀 아무튼 이제 굉장히 그 구글스럽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음, URI라는 요 패키지 안에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여기 있는 이 주소를 이렇게 주소를 넣어서 파싱을 해가지고 이 주소 요청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넣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 뒤에다가는 이제 바디를 이제 할당을 해주게 되는데 이 바디를 할당을 하는 것을 자 바디 할당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넣느냐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여기 그러니까 제일 이상적으로 좋은 건 여기에 인라인으로 작성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이렇게 객체를 만드는데 이거를 자 맵이라는 자 맵 객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자 이 맵 객체를 집어넣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좋습니다. 이제 그 오브젝트 같은 것이죠. 오브젝트 같은 것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것들을 넣느냐 여기 자 컨펌 키라는 이름에다가 이렇게 값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필수 입력에 대한 부분들을 다 넣어줍니다. 커런트 페이지 1, 카운트 퍼 페이지 10, 그리고 여기 이제 키워드 컨트롤러의 텍스트. 그런 다음에 이 바디에다가 파람즈를 이렇게 할당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의 프로미스 객체들과 똑같이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된 혹은 이 캐치를 이용을 해서 캐치 에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결과를 수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성공한 쪽이고 에러가 났을 때에는 뭐 로그를 찍거나 뭐 사용자한테 알림을 보여주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뭐 별다른 작업들은 하지 않고 네, 그냥 일단 두겠습니다. 나중에 로그 정도만 좀 찍어 놓는 걸로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결과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결과가 이제 이 바디라는 형태로 오는데 이 바디는 사실 뭐 저희는 당연히 제이슨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결과가 이제 제이슨이 아닐 수도 있죠. 제이슨이 아니고 이게 이제 제이슨이 아니고 뭐 XML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플레인 텍스트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어떤 타입이든 여러 가지 타입이 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리스폰스의 바디는 반드시 이거를 디코드하는 과정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이슨 디코드라는 거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 결과를 제이슨 형태로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이 결과 보면은
자, 결과가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주소라는 객체 안에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값들이 이렇게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작업을 했던 것처럼 아까 그 리마인더에서 작업을 했던 것처럼 클래스 선언을 하고요. 클래스에 저 필드들을 다 선언을 해준다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결과가 될 거예요. 근데 좀 번거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저희는 다이나믹이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조금 편하게 우회를 해볼 겁니다. 자, 우선은 지금 저 위에다가 저희가 이제 리스트인데 다이나믹이 들어가는 리스트라는 이제 배열을 하나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setState에서 리스트 안에다가 저 제이슨 안에 results라는 걸로 저기 한번 감싸져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주소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이렇게 리스트에다가 전부 다 넣어주는 걸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목록 표시되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이제 이 로우 만든 거, 로우에 끝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컬럼, 자, 이 아래쪽에다가 자, expanded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런 다음에 이 expanded 안에다가 저희가 이제 리스트 뷰에 빌더. 근데 아까 빌더 해봤으니까 이번엔 세퍼레이티드 해볼게요. 세퍼레이티드 해서 여기 이제 컨텍스트와 인덱스를 받는 아이템 빌더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자, 여기 그 세퍼레이터 빌더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사실 그렇게 필요한가 싶지만 어쨌든 컨텍스트하고 인덱스를 전부 다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카운트는 저 위에 아이템의 랭스 이렇게 입력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세퍼레이터 빌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냥 디바이더라는 거를 이렇게 리턴을 해가지고요. 그냥 그 기본 디바이더, 그 HR 같은 가로선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를 여기에서 리턴을 해주는 걸로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아이템 빌더 같은 경우에는 자, 텍스트로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자, 텍스트 출력을 할 때, 아까 그 리스트 넣은 거에 보면은 여기 이제 전체 도로명 주소가 로드 어드레스라는 이름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에다가 리스트의 인덱스 안에 로드 어드레스라고 이렇게 넣어주는 걸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테헤란로라고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면 지금 에러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나는 것이 조금 불안한데 지금 뭔가 제가 여기 요청을 할 때 헤더를 지금 빼먹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있는 이 파람즈 맵을 어떻게 변환을 해서 이제 서버 쪽에 전송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헤더즈 안쪽에다가
자, 컨텐트 타입에서 애플리케이션 URL 인코디드 방식으로 이거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 놓고요. 지금 뭔가 오류가 나는 거에 대해서 혹시 뭐 또 계속 저희가 뭐 화면에 찍고 뭐 이러면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로그를 좀 남겨볼 건데, 로그 남기기 위해서 저희가 다트 패키지 안에 다트 기본 패키지, 그러니까 뭐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다트 기본 패키지를 보통 이제 dev라는 이름으로 알리아스를 잡아가지고 사용을 하는데요. 자, 요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 이제 완료했을 때에도 여기 dev에 이제 로그 이용해서 저 제이슨 출력해보고 에러 나게 되면은, 에러가 났을 때에도 로그 이용해서 저 에러를 출력을 하는 걸로 해 놓아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테헤란로에서 검색을 하면은 뭔가 오류가 났군요. 실수를 해놓고 그걸 발견을 계속 못하고 있었어요. 여기 이거 제가 쓰면서 이 폼 URL 인코디드인데 헤더에 요거를 빼먹었고, 그리고 여기 요청하는 것 중에 정해서 리절트가 기본값이 XML이라서 제이슨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이슨으로 변경하는 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까지 해서 저희 다시 한번 요청해 볼게요. 테헤란로로 해가지고, 자, 검색해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해서 결과가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주소 검색을 하면은 주소를 찾는 것도 찾는 거지만은, 저희가 필요한 거는 그 앞에 있는 우편 번호죠. 우편 번호를 이제 쓰려는 목적이 제일 크죠. 여기 그래서 우편 번호는 집 넘버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집 넘버를 같이 표시를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내용들을 이렇게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이 세퍼레이터랑 들어가면서 이 세퍼레이터를 기준으로 위아래 여백은 좀 들어갔는데, 전체 여백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추가적으로 작업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 꾸며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했던 내용의 이제 반복이니까 그거는 직접 해보실 수 있게 과제로 남겨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여기 작성을 한 내용들 중에서 지금 여기 이제 이 덴으로 처리한 이런 내용들을 뭐 async await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트에서는 동일하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다트에도 이게 동일하게 promise와 이제 future라는 개념으로 이 내용들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익숙한 형태로 된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이 then으로 처리를 하는 것보다
자바스크립트에서도 async await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게 더 익숙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작성해가지고 내용들 넣어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편한 대로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주소 입력에 대한 부분도 자,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그 요 뒤에 할 내용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진행할 내용이죠. 다음 주에 진행할 내용들을 간략하게 조금 소개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은 저희가 거의 대부분 프로젝트를 main.dart 파일 안에다가 다 우겨 넣어서 작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메인 파일 안에 내용들을 다 넣어놓는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메인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앱이 좀 구동되는 시점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들과 어떤 큰 이제 큰 틀에서의 이제 세팅되어야 하는 프로바이더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이 주를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애플리케이션이 정말로 이렇게 한 페이지로 만들어지지는 않고 여러 개의 페이지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한 파일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파일을 조금 분리를 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우선 저희한테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거를 이제 기본 컴포넌트를 계속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근데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이 뭐 입력하는 폼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표시하는 리스트 안에 있는 낱개의 아이템 같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항목들은 사실 별개의 컴포넌트로 분리를 해가지고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구조의 이제 큰 문제점은 저희가 이제 이 스캐폴드라는 게 기본 플러터 틀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이제 현재 이 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한 헤더가 있고 본문이 있고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저희가 이제 작성을 만들어서 가지고 온 그런 이제 위젯인데, 근데 이 위젯을 이제 선언하고 그런 다음에 이 위젯 안에 이 바디 이제 바디 선언하는 이 시점에서 이미 탭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로우로 감싸고 로우 안에 칠드런 안에 익스펜디드로 감싸고 그 안에 또 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위젯이 굉장히 여러 개가 중첩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단일 파일 안에, 그러니까 HTML을 작성하던 그런 이제 감각으로 한 페이지 안에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는 한 페이지가 실제로 위젯으로서도 한 페이지 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한 위젯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젯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고 뭐 이런 단위로 해가지고 정리를 잘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제 여러 개 파일로 아까 이제 페이지 단위로 해서 쪼갠다고 한 것처럼 이 위젯 단위로 해서도 이 위젯들의 이 위젯들을 나누어 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제 뭔가 지금까지는 이거를 구현을 하는 필요한 내용들을 만들어 구현하는 데에 조금 중점을 두었다면은 이제 요 이후에 이제 내용들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이제 뭐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새로운 기능, 새로운 기술들도 계속 넣을 겁니다만 배울 겁니다만 자, 그런 이제 실제 저희가 실무 프로젝트 레벨에서 하는 그런 작업들을 조금씩 조금씩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네, 오늘은 지금 저희 라이브러리 중에서도 아마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이제 그 HTTP에 대한 부분들을
네, 임포트하고 사용하는 방법들을 간략히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HTTP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다트에서 처음 추가가 된 패키지는 아니고 그 네, 원래 이제 그 앵귤러 쪽에서도 이 HTTP 패키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런 AJAX 통신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구글 내부 라이브러리에 이거는 다트 포팅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근데 이제 그때 자바스크립트용 그 구글의 HTTP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사용이 되지는 않았던 게 앵귤러가 앵귤러가 이제 초반에 사용자가 좀 많기는 했지만 근데 이제 그 앵귤러가 많이 활약을 하던 시기에는 jQuery가 더 크게 활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jQuery 내장의 AJAX 함수 쪽이 이제 사용이 되고 요 HTTP가 좀 많이 덜 쓰였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끝까지 살아남아 다트까지 건너오게 된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요 구글 관련된 기술 얘기할 때 많이 하는 얘기지만, 기술들은 이제 그 자기를 만든 회사가 어디냐,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자기 아빠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다트도 결국은 구글 수저를 물고 태어나 결국은 가장 인기 없는 언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언어로 이렇게 치고 올라오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그러면 제가